공적으로, 이게 분명히 시비가 분명해야 되죠, 그죠? 내 것, 네 것. 그러니까 나의 권리, 너의 권리. 이런 것들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주로 이제 공직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 가을에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열매, 결실, 이런 거죠. 그 열매 결실은 실속이 있다, 없다? 실속이 있다는 거고. 실속이 있는 거니까 대체로 이 세상살이에서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무기. 그래서 무기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이 세상살이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큰 힘을 가진 게 대체로 법무, 금융. 요새 돈 때문에 살고 죽고가 더 많죠? 이 돈은 무기입니다, 무기.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국가조직이라든지, 또 큰 조직사회, 또는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조직. 그런 조직은 우리가 군조직도 될 수 있고, 실제 항공기라든지 차라든지,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조직사회에 인연이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죠, 그죠? 가을 지나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온다. 그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그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얀 겨울에 가버리라고요. 여기 겨울에 갖는 물상은 뭐예요? 추수, 우리가 천사문화에 보면은 추수, 동장. 이렇게 겨울에는 완전히 감춘다는 거죠. 다 감추어들여서, 춥고 어두운 기운이 강하니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꽉 닫혀서 모여있는 이런 모양이 겨울의 모양이다. 자, 이런 어떤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표현이 강할 것이다, 약할 것이다. 표현을 잘해요, 안 해요? 속마음을 잘 드러낸다, 드러내지 않는다. 잘 안 드러내겠죠, 그죠? 그렇게 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잔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가장 소극적으로 있는 게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자기 표현을 밖으로 잘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낮에도 잘 안 움직이는 것은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낮에도 잘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낮잠 아니면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으로서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생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교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나, 종교인이나, 철학자나, 이런 식으로. 주로 그 학문성을 주로 많이 가진 직업이나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활동 무대가 어떻다고요? 겨울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사람이 복잡하고 많은 곳에 나가서 쉽게 인연을 이룬다, 아니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따른다.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 이게 속성이, 성격이 더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절 태어난 사람은 사회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이나 교육적인 일이나 또 뭐 철학이라든지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간섭하는 분야, 그런 분야로 갈 때 성공인자가 강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런 정서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어난 계절마다 우리 과일도 보면, 시장에 가보면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주로 나물, 그죠? 나물, 풀반찬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가 먹거리로 나와 있죠, 그죠? 가을에는 뭐가 많아요? 과일죠. 단단하고 덩어리진 금의 모양을 닮은 모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달에 의해서 이렇게 기질이나 특성이 달라지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한 해의 해로 확장하면 돼요. 그러면 쥐띠해가 있을 것이고, 쥐띠해를 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기운? 쥐를 닮았을 거다, 그죠? 쥐가 주는 어떤 운동, 기운, 이런 것을 닮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소도 있고, 범도 있고, 그래서 다 모으면 각종 동물이 다 모여있죠, 그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띠에 의해서 어떤 간섭을 띠에 의해서 쥐띠로 태어났다면 쥐가 갖는 어떤 뜻이나 의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소띠로 태어나면 소가 갖는 의미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습성 이런 것이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해할 때 이 사회를 이해할 때 역학적 입장은 뭐냐면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 다양성은 각종 동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많죠? 먹이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는 법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 부부 간에도 어떻다고요? 각종 동물처럼 사는 법이 같다 다르다. 다른데 자꾸 뭐냐면 간섭하죠. 그죠? 왜 내 방식대로 안 사느냐.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가 되는 가족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기 방식하고 자식의 인생관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거기 어떻게 돼요? 으이구 하면서 그 살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역학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집은 동물원이다.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으니 같이 합창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각종 동물 소리가 다 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렇게 우리가 역학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갖는 어떤 특성을 우리가 유출해서 그래서 저렇구나.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존재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좀 더 남들보다는 더 고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예를 들어 욕을 한다. 자기가 욕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아는 사람인데 평소에 그렇게 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은 내가 참지. 참았다 이거 참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 참았다 이거 참았다. 자, 그러던 중에 또 그 사람이 또 주변에 나를 욕을 하고 다니더라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길을 가다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요새 말이에요 자꾸 내를 욕을 하고 하느냐. 당신 접대도 그렇게 하겠네. 접대도. 자, 이 접대도란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접대. 저번에도 말해줘 그죠? 사투리인가만은 저번에도 당신 내를 욕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이 톡 튀어나오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욕한 것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가슴 속에 딱 담아놨다는 거죠. 두고 볼기다인 거죠. 사실은요. 말은 참았고 입으로 참았고 그죠. 가슴으로 안 참았죠. 원래 인간은 못 참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느냐. 진짜로 참는 방법은 뭐냐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 사람이 이런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고 내가 이해를 했다면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가슴에 쌓아둘 것도 없죠? 그렇죠?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해요? 확 넓어진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토끼가 깡총깡총 뛴다 하여 너는 왜 그렇게 깡총깡총 뛰느냐? 말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미 뭐예요? 토끼는 처음부터 뒷다리 구조가 깡총깡총 뛰던 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똑같이 한 배에서 나와도 어떤 기운을 받으니까 쥐의 기운을 받고 나온 놈 다르고 범의 기운 받은 놈 다르고 말의 기운 받고 나온 놈 다르니까 똑같은 형제라도 노는 건 각종이다. 각종 동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뭐예요?
자식은, 하고 내 새끼 하면서. 너희는 왜 이래 사느냐며. 제발 형 좀 본받아라.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건 결국 뭐예요? 예, 이렇게, 예, 같은 배에서 나와도 받는 기운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기질이. 그래서 그런 어떤, 차별성을 인정을 해라. 인정. 예, 인정 못 하겠으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예,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크게 넓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예요?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또 하루가 자시, 축시, 인시, 시간이 다 각종 시간이 다 돌아가죠. 그죠? 예. 그래서 예, 누구든지 저녁에 수시 해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7시에서 한 11시 사이가 되면은 이제 일을 쉬고 대체로 이제 활동을 이제 멈추고 결국은 이제 수면을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예. 다 뭐냐면은 이런 시간적인 어떤 기운에 의해서도 동작이나 행위가 바뀌죠. 그죠? 예. 동작이나 행위가. 그래서 그렇게 시간적으로 사람은 살면서 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 동작 행위가 바뀐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나무라서 또 있습니다. 이 옛날에는 안 그러던 놈이 이놈의 새끼가 크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서요. 좋은 쪽으로 안 바뀌고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바뀌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크면서 계속 어떤 기운, 시간에 의해서 자꾸 기운적인 영향을 받고 동작과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변했다 해서요. 절대 원망할 거 없어요. 그 노래도 있죠.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변할 줄이야. 그죠? 예전에는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예, 예전에는 몰랐다. 예. 그래서 세월 가고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어떤 기운으로 그냥 그대로 머물리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자기는 안 변했냐 이거예요. 자기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 자기도 자기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그때 참 바보같이 살았대. 그것도 나온 노래가 또 있죠. 그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 10년 전쯤 자기를 보면 전부 다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예? 그렇게 자기가 자기 돌아보면 자기도 용서가 잘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뭐예요? 예, 용서를 못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또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고 결국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다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근데 어린이가 어른의 생각에 맞추지 못한다 해서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는 기운 따라 무엇이 사는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고 동작도 바뀔 수밖에 없다. 아예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를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한 사람은 뭐냐면 이러는 내가 정말 참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자기 싫다고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이해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에서 오는 것인데 이해와 인정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가 고두면 눈금이 정확한 자가 있다 칩시다. 눈금이 아주 정확한 자가 있다. 자, 이 눈금이 정확한 자가 있으면 이것으로서 세상을 잰다면 틀림없을 것이다. 자, 그건 맞아요. 자의 눈금이 틀리지 않는 한 맞죠? 그런데 여기서 짧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코끼리의 키를 잰다. 자, 자는 요만해요. 자는 요만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손 딱 잡고 이거 하죠, 그죠? 예. 그거 옮기는 순간에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코끼리 다리통 길이를 잰다. 다리통을 길이 재려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뺑 돌리죠, 그죠?
뺑돌리는 순간에 어래요. 예. 그것도 틀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세상을 보는 분, 암만 생각해도 이 자가 맞단 말이에요, 이게. 예? 표준 사이즈고. 그런데 세상은 어떻더라? 예, 내 자로서 잴 수 없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 예. 그래서 세상을 잴 때는, 예, 내 자만을 고집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문구는 다시 하세요. 그러나 세상을 잴 때는 뭐예요? 줄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예? 또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긴 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줄자나 긴 자. 예. 줄자나 긴 자도 뭐예요? 눈금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짧은 자, 줄자, 긴 자, 이 세 명이 싸우고 있다. 네가 원리 하면서요. 예. 나도 안다 하면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재는 건 뭐라고요? 다 때때로 뭐예요? 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긴 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뭐예요? 그냥 막대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지금 뭐 사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등이 굽은 곱추의 등을 바로 펴는데 곱추의 등이 굽어 있다. 자, 등이 굽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펴려면 어떻게 빤빤한 빤대기 있어야죠. 반듯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빤빤한 빤대기. 자, 판때기, 이 판이 딱 칩시다. 판때기는 사투리니까. 자, 판판한 판을 가지고 위에서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등은 일단 똑바로 딱 펴지겠죠, 그죠? 그죠? 등은 펴지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죽어요, 살아요? 사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생명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등이 굽어서 이걸 바꾸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조금씩 펴야 되겠죠, 그죠? 조금씩. 그러니까 세상살이의 해법도 결국 저렇게 기준이 바르다 하여 세상살이가 다 발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살이는 이래요, 오히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오히려 곡선이 더 많아요. 곡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삼뱀을 우리가 나뭇가지에 걸쳤을 때, 자, 살아있는 뱀은, 자, 요렇게 있는 뱀이, 살아있는 뱀이에요. 요렇게 쑥 늘어진 뱀이 살아있는 뱀이에요. 그렇죠. 네. 둘 다 뱀은 뱀이죠. 그죠? 뱀인데, 생명력을 잃은 것은 대체로 늘어져서 똑바른 모양이거든요. 그 다음 대체로 살기를 가져요. 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 생겼어요? 똑바로 생겼어요? 칼은 똑바로 생겼죠, 그죠? 대체로 그 용도가 어디에요? 끊거나, 그죠? 그렇죠. 잘라버리거나. 그런 용도에 쓰는 거니까, 대체로 우리가, 생명력의 조건이나 죽음의 조건을 근접한 거 볼 때는, 살아있는 것은 대체로 다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곡선의 모양. 그럼 이 곡선을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선 따라 움직이는 자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바른 모양으로 굽어서 안 될 부분을 굽으면 바른 모양을 펴야 되겠죠, 그죠? 바른 모양을 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펴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그죠? 그 원리를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 초등학생 있어요. 보면 여름에 빙과류 중에 보면은 요렇게 비닐에 딱 담겨가지고 꼭지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똑바로 모양이 있을 때 이렇게 탁 부러져 버려요. 그죠? 안 부러지고 이 부분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손을 돌려가지고 녹여요. 그죠? 녹여가 몰랑몰랑해지죠. 그죠? 그래서 몰랑몰랑해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몰랑몰랑해졌을 때 따가지고 그죠? 먹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결국 이렇게 곡선이라든지 휘어있는 모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어떤 안목이나 그것에서도 결국 이렇게 정말로 각종 동물의 영향을 받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 토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면, 토끼는 이제, 깡총 뛰는 운동이 강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쥐에 태어나면 어떻고 하는 건데, 오늘은 큰 줄거리만 해봤는데, 토끼는 깡총 뛰는 운동이 강하니까, 이사를 자주 가겠다, 아니면은 한 자리 눌러서 하겠다. 자주 되겠죠. 토끼는 원래 집이 없어요. 토끼는 굴이 없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어서 연기를 집혀서, 그죠? 여우굴 앞에다가 우리가 연기를 집혀서 잡죠? 토끼는 어떻게 잡는지 압니까? 덫을 놓죠, 덫. 다니는 길목에. 토끼는 원래 한 자리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끼 기운이 강한 사람은 토끼다리나, 토끼띠나, 또는 태어난 날이나 시에 토끼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이사를 자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사를 자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봤을 때는 한 자리에 오랫동안 눌러있는 별이 강한 게 이런 소축자 이런 겁니다. 소축자는 어떻게 해요? 빨빨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어기적거리고. 앉아가지고도 어쩌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이 대세금 하죠, 그죠? 대세금 하는 식으로 한 자리에 엉겨가지고 대세금하고 있다, 이거죠. 앉아가지고. 이 소가 토끼를 볼 때는 참 이해 안 가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렇겠죠? 자는 왜 한 자리에 못 있고 저렇게 자꾸 싸서 다니느냐. 이게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토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눈금, 자기가 아무리 재봐도 정확한 눈금일지라도, 코끼리의 키를 잴 때와 둘레를 잴 때 다 어떻게 해요?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가 좀 묶어서 우리가 봄에 태어난 사람이 가을에 이렇게 조용히 실속을 차리는 사람을 보면 참 이해 안 된다 이거죠. 자꾸 일을 벌려야 될 건데 저 사람은 자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 잘 정리정돈해가지고 실속을 이루면서 가고자 한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그 영양가 없이 계속 일을 벌리기만 하면 뭐 하느냐. 그래서 거꾸로 서로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름으로써 결국,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크면요, 어렸을 때 이야기고, 이렇게 동작이나 별들이 다르면요, 뒤에 가면은 결국은 나 도저히 당신, 엄마, 아버지하고 못 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런 어떤 운동이나 방향이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상행선?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난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제일 우리가 기초 개념에서 우리가 간지가 연결되는 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띠하고 관련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